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주제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궁금하죠. 그냥 나는 누가 추천해주는 주식 그냥 사서 대충 해서 수익 내겠어 이러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주식하는 상당수의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좀 분석하는 걸 알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주식이 우상향할 주식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자, 미래 전망이 있는 주식은 어떤 걸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런 차트 위치에서 지금 상황은 진입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리고 마찬가지 의미인데, 지금이 현재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상황인지 내려갈 확률이 높은 상황인지, 그걸 분석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테마주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테마가 내가 충분히 다뤄볼 만한 좋은 테마인지 아닌지, 그런 거 구분하는 방법 같은 거 없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희가 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종의 답을 정확하게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저도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고 허심탄회하게 정말로 톡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자, 일단 이 위에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 질문이 뜻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은 저게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겠지만, 저 질문이 도대체 뜻하는 게 뭔가, 각각의 질문들을 보면요, yes or no를 판단하는 기준을 잡고 싶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우상향할 주식은 어떤 다른 점이 있냐, 그 기준점이 뭐냐, 차트 위치에서 진입할 만한 거는 뭐 당신이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냐, 뭐 이런 거죠. 딱 각각의 상황에 맞는 기준들. 네, 분명한 기준점, 이것들을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명확한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한테입니다. 기준이 있나?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기준 자체가 있나? 라고 하게 되면 없습니다. 이게 각각의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설령 그게 제가 사용하는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본인 자체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는 기준이다. 그래야 기준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본인은 절대로 불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해요. 상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자금력도 변하고, 자신의 건강 문제도 변하고, 직업 환경도 변하고, 기타 등등 모든 요소가 변합니다. 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기준을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절대로 남이 간단 명료하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세워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본인이라고 말하는, 저희는 유튜브 방송 안에서 보게 되면은 10,000명의 시청자가 있게 되면은 본인이라는 개념도요, 개인들도 다 다른 거예요. 각각의 개개인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반영되는 순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차트가 띄어져 있는데 다른 거 무시하고 지금 여기서 해볼까? 라고 했었을 때, 이 주식이 지금 괜찮은 상황인지 아닌지 분석해볼까? 라고 했을 때, 네, 첫 번째, 현금이 1억이 있어요. 전부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계좌에 처음 1억을 넣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한 100만 원 살려고 해요. 안 될 이유 있나요? 이 사람한테는 이거는 기준상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1,000만 원이 주식 계좌에 존재합니다. 근데 950만 원이 다른 종목에 물려 있어요. 마지막 남은 50만 원이에요. 그걸로 여기서 시작을 한대요. 별로죠? 1번 사람은 해도 되는데 2번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있나요? 같은 주식에 같은 상황에 재무제표도 같을 거고, 같은 날에 같은 시점인데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됩니다, 안 됩니다를 구분은 못 해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뭐예요? 이 앞단에 자신의 상황, 환경 등등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서 적용하는 것, 이게 근데 주식 투자에선 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자 하면은 실력에 기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실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수익 많이 내는 실력, 수익 적게 내는 실력,
이거는 결과값이고요. 그 전에 실력이라는 말은, 제가 말하는 실력이라는 말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자신의 성향, 즉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투자자의 실력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니까 수익을 내고 싶어 하지만 수익을 내지를 못합니다. 자신한테 맞는 선택이 어떤 건지조차 모르는데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분석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분석했어. 자기만족이죠. 그게 어떻게 자신에게 필요한 분석이겠어요? 정말로 껍데기 분석을 하는 거지, 그게 실전 투자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 수익을 내주는 분석은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석과 제가 말하는 분석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그 분석이라는 말과 실력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를 잘하는 거를 분석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석을 잘하는 거를 또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각각의 상황에서 뭔가 일종의 정답을 찾는 거잖아요. 예스야 노야, 할만해 아니야, 이거 미래 전망 있는 거야 아니야, 이거를 이제 알아내는, 이 알아낸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냥 투자는 할 뿐이다. 그래서 이걸 잘한 사람은, 분석을 잘한 사람은 돈을 벌 것이고 분석을 못한 사람은 돈을 잃을 것이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는 기간 내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남은 50만 원을 가지고 저는 이 신에게는 남은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거를 다시 들어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말아먹는 건데, 애초에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착각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오늘 톡 까놓고 다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교정할 수 있는 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의 방향,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분석 잘하고자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분석 잘하고자 한다면은 이 굉장히 포괄적인 거에 한번 주어를 넣어보세요. 그냥 나라는 주어를 넣어놓고서 이 질문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나를 넣고서 다시 한번 해보면은, 나는 실적이 우상향할 주식을 선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말이 되고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이상하죠. 나는 미래 전망이 있는가? 나는 미래 전망이 있는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가? 등등.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말 자체가 이상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다르게 말하면 결국에는 실력 문제다. 나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음으로 가볼게요. 나는 차트 위치에서 진입할 만한가? 나는 지금 차트 위치에서 진입할 만한가? 방금 예시에서 말씀드렸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죠. 나는 확률적으로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 아니면 나는 손실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 어때요? 주어가 바뀐 거죠. 이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높냐 낮냐에서 나는으로 바뀐 거죠. 완전히. 네. 그러니까 주어의 변경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어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그리고 위에 말한 것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네. 그러면 그 상황을 여기서도 디테일하게 보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가 손실 날 가능성이 높은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죠. 결국에는 실력이 될 거예요. 나에게 이 테마 재료는 훌륭한가 판단해야겠죠. 만약에 주식시장 열리는 시간에 굉장히 바쁘고 미팅도 많고 다른, 그러니까 시장을 많이 못 보는 사람에게 어떤 테마 재료가 훌륭할까요? 얘기 전제 자체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홍길동 자체는 변동성이 심한 테마 재료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묵직하게 가는 거를 더 선호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테마 재료가 좋고 안 좋고는 결국 주어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던진 질문에 자기 자신이라는, 결국엔 자기 자신이 주식을 하는 거니까 자신의 주어를 넣어주니까 좀 더 명확해지고 명쾌해지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빼고 일단 누구에게나 무조건 적용되는 절대 규칙 같은 거를 은연중에 원했던 건 아닐까요? 있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도 알려주세요. 진심입니다. 근데 없어요. 진짜로 없습니다. 차라리 그 환상에서 깨어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해했습니다. 나 이해했는데 이건 이거고요. 뭔가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런 기준 같은 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 상태에서 이걸 더딥히면 그 다음 단계로 이걸 가면 1번, 2번 이렇게 가면 참 쉽잖아요. 이 보편적인 기준을 잡고 나는을 한번 좀 적용시키면, 예를 들면은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인 기준이 뭔가 있다, 그걸 아는 상태에서 내가 뭐 돈도 많고 뭐 좀 여유도 있고 실력도 좋은 상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랑, 이게 없는 걸 가지고서 나만 이렇게 그냥 나로 시작을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또 그렇게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차이가 많습니다. 반대의 의미로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보편적 기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단 주식 투자에서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수익 내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익을 낼 때 이제 자신의 욕심도 자기 자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보편적 기준을 이제 자기 자신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를 넣어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1번만 해도 상관없어요. 나만 알아도 돼요. 기준 모르고. 근데 보편적 기준까지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중요합니다. 보편적 기준이란 게 그냥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보편적 기준을 모르는 나만 아는 단계에서는 기준점 자체가 없는 0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 기준 한 100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개, 2개에서 멈추는데, 이럴 거면 없는 게 나아요. 만약에 이거를 더 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1개, 2개, 3개, 10개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럴 거면 100개를 최대한 다 알아가는 게 더 나을 거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랑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네, 맞아요. 되게 얕게 어설프게 알면요, 모르니만 못해요. 맞아.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럴 때 이런 게 눌림목이다, 뭐 지지를 받고 있는 거다라는 이 기준 하나,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매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고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 두 개 가지고 하는데 이걸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럴 거면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진짜 돈을 잃거든요. 차라리 안 하는 사람보다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돼버리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준 알고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알고 기준을 채워나간다. 이거 그냥 순서는 무조건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준을 채워나간다. 어려울 수 있죠. 안 채워도 됩니다. 결국엔 채워져요. 왠지 아세요? 내가 올라가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100을 넘어섰을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 0으로 돌아와요. 결국에는 이 내가 커진 이 상태에서 굉장히 강력한 커다란 제로, 0 안에서 만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면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를 키워나가는 거나 이거 다 알고 나서 채워진 거나 결국에는 같은 점이다라고, 이거는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 분석 방법 이렇게 되면은 이 차트, 특정 주식의 그런 재무, 뭐 그런 대상을 분석하는 걸로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래서 계속 이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마치 기법 이런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가 하는 방식 막 이런 걸로 막 공유가 되고,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막 배워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렇게 딱 적용시켜가지고 되네 마네 이거 배워서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식을 저도 오래 했어요. 지금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사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저도 원희님한테 오래 주식을 배웠고 그전에도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얼마 전에 진짜 머니버디 저 사람은 정말 온갖 시행착오 다 겪은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저는. 산 증인이죠. 네, 언니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느끼는 게, 정말 이게 왜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왜 그렇게 잘못되는 걸까 생각하면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을 때 이 나는이 빠진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주식 분석 방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나를 분석하는 거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상을 완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를 분석하다 보면 초보자는 당연히 되게 미천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분석 끝?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분석이라는 것도 초보자의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의미 있게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 나에 대한 걸로 집중을 해서 이 역량을 키워나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결국은 실력이라는 아까 초반에 말했던 그 단어로 마지막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막연할 수 있지만 되는 방향이고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상의 분석만을 하고서 나는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막연한 정도가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이에요.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사실 이런 거 물어봤던 거, 초반에 제가 막 물어봤던 거, 그게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아, 나는요 손실 가능성 줄이고요, 좀 오래 시간 안 끌고 빨리 수익 낼 수 있는 주식을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를 이제 진짜 애둘러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결국엔 본인의 실력을 길러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질문 자체가 그 종착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좀 팁을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력을 어떻게 기를 수가 있나요, 원희님? 답변 전에 방금 전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그냥 손실 안 나고 시간 별로 안 걸리고 수익 낼 수 있는 주식 찾게 해주세요. 저 그런 거 찾고 싶어요. 이 말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실력 키우고 싶어요 라는 마음속의 외침입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력 키우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팁 하나를 남겨드리면요, 첫 번째, 관찰을 정말로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잘 아는데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데이터,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인 판단이란 걸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떠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 경험을 쌓아 올려 나가는 것,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죠. 관찰을 해야 됩니다. 뭐 그리고 그때그때 판단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경험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력을 기른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이 얘기들을 앞으로 더 자세하게 할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얘기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냐? 그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실천이 중요한 영역인 것 같거든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뭘 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요. 판단을 내리긴 내리는데 그게 맞는 판단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거를 나중에 그냥 돈 벌었으면 나 잘했네, 좀 잃었으면 못했네, 그냥 그렇게 잘못된 기준점으로 또 판단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시거든요, 스스로. 그리고 경험을 쌓긴 쌓는데 5년, 6년, 10년이 지나도 안 되는 분들 수두룩하고, 이게 뭐가 잘못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혼자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건데 애초에 그건 또 방향이 틀린 거고,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좀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을 때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 길로 빠진다. 그럼 그때 이거를 딱 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력자가 필요한 거고, 그 조력자의 역할을 저희가 유튜브로도 하는 거고, 그리고 클럽을 통해서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진짜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길을 잃을 때 제대로 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몇 년 동안 저희가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설명해주고 계신 어니님이 이 실전 매매를 계속 같이 하면서 관찰과 판단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도움을 주고 바로잡아주고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PT 받는 거죠. 운동 헬스장 가서 혼자 하다가 허리 나가는 것보다는 약간 좀 PT 선생님 두고서 하면은 더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주식도 PT 선생님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룹 PT입니다. 네, 그룹 PT예요. 근데 거의 뭐 개별적인 도움도 꽤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시스템을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나름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주식은 그리고 그룹이 훨씬 나아요. 그것도 그렇죠. 혼자 그냥 하는 것보다. 어쨌든 오셔서 배우시면은, 이거는 제가 이 어니님께 PT를 받아본, 적어도 이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1호 그 학생으로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시면은 무조건 도움됩니다. 그동안의 주식이 오르면은 돈 벌고 떨어지면은 불안하고 그냥 그런 상태였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수익 내고 뭐 그러면서 계좌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갖추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저를 보시고 오시면 되고, 제 뒤에 따라오신 많은 선배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주식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참여해 보시는 거를 좀 권장드려보고 싶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고 있어요.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도 걸어 놨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클럽 말고도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이렇게 잘못 가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미 여기에 너무 떨어져서
혼자서 길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기를 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최대한 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오늘 같은 컨텐츠도 그렇고 보다 더 디테일한 팁들을 드릴 때도 그렇고 다 이 기준점을 가지고서 해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영상들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 보시면서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클럽에 오셔서 배우면서 영상을 보면은 이해도가 2배, 3배, 경험치가 2배, 3배 올라갈 거라는 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